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혼자가 편하지 괜히 같이 살면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좋아.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다 부질없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사람은 참 모순적인 존재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립되는 것 같지만 또 관계 안에서는 상처받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대화할 사람 없다는 말 종종 듣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거나 많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와 수다만 떨어도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 날 카톡창을 열어보면 여러 사람은 있는데 속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느낌. 그게 더 쓸쓸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 경제적인 위기 같은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정서적 피난처가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그게 친구든 자녀든 지인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때 느껴진다. 정말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관점이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것 같아요. 저 역시 이혼 후 가장 크게 와닿았던 감정 중 하나는 진짜 나 혼자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과 얽혀있던 수많은 사회적 연결들도 같이 흔들리거나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함께했던 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부부 동반 모임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건 친구뿐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요즘 친구보다 아들과 더 편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들 자취방에 있는 산 반대편에서 각자 올라와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아들 자취방 있는 쪽으로 함께 내려가 자취방도 가봤어요. 혼자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친구 같으면서도 마음을 탁 놓을 수 있는 존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는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더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자꾸 객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내가 엄마를 위로해야 해. 엄마는 나밖에 없어.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돼. 라고 느끼게 되면 그건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부모 자식 사이에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고 애써 가까워지려 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되 아들에게 짐이 되는 엄마는 되지 않으려고 건강관리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혼을 계기로 내 관심사와 관점이 바뀌다 보니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나 형제라도 이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꼭 이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다른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이 더 커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꼭 특정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관심사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잖아요. 예전엔 하루 종일 남편 시댁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로 공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대화에 별 흥미를 못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친구들뿐 아니라 형제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전 종교가 없는데요. 대화 속에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나 극단적인 정치 이야기만 하면 피로감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관심사 그 자체보다 그 관심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각자의 서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도 하루 종일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유튜브만 보며 세상을
세상을 불안하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을 위해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자녀의 입시나 취업 문제로 마음이 바닥을 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병간호로 오롯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홀로 살며 고독사 뉴스에 예민해지고, 또 어떤 이는 재산 문제로 형제자매와 관계가 멀어져 소갈이를 해요. 또 어떤 이는 재혼을 준비 중인데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수 있죠. 이렇게 각자의 서사가 너무 다르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결국 이야기의 결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서사가 다르고 공감대도 줄어들면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정 없는 정보 전달이나 제3자의 이야기로 좁아지는 것 같아요. 속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날씨 이야기하고 밥 먹는 이야기 등 겉도는 대화만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참 마음 한켠을 쓸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관계와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속 깊은 이야기만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냥 밥 먹었는지, 날씨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다 의미 있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는 우리 삶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고,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외롭다는 감정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아도 내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참 허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혼이나 사별 후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이성적인 감정이나 설레임을 넘어 내 안에 오래도록 쌓였던 이야기들, 아무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마음들을 함께 바라봐줄 사람이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많은데 남성들 중에는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도 보면 그저 여자랑 잠자리 하고 싶은 마음만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한번 자볼까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남녀의 성욕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여성은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남성은 성적 친밀감을 통해 관계가 연결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점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연애뿐 아니라 친구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지고 서로 바라보는 세상의 프레임이 엇갈리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해도 피로감만 쌓이고 점점 말수가 줄고 거리는 멀어져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앞으로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혼자 지내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받는 게 인간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혼자이면서도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친구나 형제는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가끔 만나거나 연락을 잠시 미루면 그만일 때가 있지만 연인이나 배우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거리도 일상도 훨씬 가까워지다 보니 관점이 다를 때 오는 피로감이 더 자주,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잘 조율하지 않으면 정서적 거리까지 더 멀어지는 게 더 빨라지기도 하더라고요. 혼자가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다시 누군가와 살아가는 건 또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는 게 중년식
싱글의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돈 쓰는 기준도 다르고 하루를 보내는 루틴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다 보니 사랑 하나로 다 되겠지 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고민이 따라오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에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손 내밀기 어렵죠. 혼자 함께 살기란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 조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혼자 살아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좋지만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내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에 기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파했던 시간이 저도 참 길었는데요. 그땐 매일이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서워질 만큼 마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조용한 일상도 괜찮아졌고 나를 지키는 관계의 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불안과 상처, 외로움이 언젠가는 평온이 됩니다. 조금씩 나답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Who are trying to feel alive. Life can get hard, so honey, if you need to cry, just come share my pillow and rain, rain, go